네, 어서 오세요. 1922년 그 슈팽글러가요. 서구는 앞으로 100년 동안 몰락할 거라 그랬죠. 대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이제 무색 무취의 인간들로 변해가고 예술은 사라지고 오락, 도박, 경쟁의 삶을 살아가는 참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가족은 뭐 가정이 아니라 임대 공간으로 변했고 다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생각할 능력은 없는데 자기 말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껍데기들로 사람들이 구성될 것이고 언론은 정치적인 편향성만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흘러갈 것이고 언론이 사람들한테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흩어지라 그러면 흩어지는 개미떼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당은 사유화돼서 군대처럼 움직일 것이다. 오로지 정치는 도시민들의 표를 받기 위한 협잡으로 변할 것이고 금권 정치는 당연한 것이 되고 이렇게 1922년에 뭐 100년 내내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21세기도 마찬가지가 되죠. 아놀드 토인브가요. 슈팽글러의 책을 읽고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역사의 탐구 그 중에 엑기스만 미리 다 얘기를 해놔갖고 나는 그럼 무슨 글을 쓰란 말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막스 베버도 슈팽글러의 그 이전 저작들을 읽고 상당히 많은 동조를 했죠. 근데 엠마뉴엘 토드처럼 말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뭐 경박하네 어쩌네 천박하네 뭐 하지만 아도르노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슈팽글러가 학자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은 이유는 너무 냉혹하게 진실을 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말이에요. 진실을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학자들이 진실을 싫어합니다. 항상 남의 눈에 들기만 원하죠. 그래서 진실을 너무 가혹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욕을 먹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또 그랬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예견은 모두 정당했고 그가 죽은 다음에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게 복수를 했다. 왜냐하면 슈팽글러의 의견이 다 옳았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뭐 문명사를 다뤄왔던 여러 사람들, 뭐 아놀드 토인브도 그렇지만 세뮤얼 헌팅턴, 뭐 헨리 키신저, 팻 뷰캐넌, 뭐 이런 사람들, 케네스 버크 모두 슈팽글러한테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실은 그 세자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중민주주의가 필연적이든 과도기적이든 간에 결국 독재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말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했습니다. 막스 베버도 그랬고 뭐 로베르트 미엘스도 그랬고 칼 슈미트 모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슈팽글러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독재로 간다 그랬죠. 이 독재자의 면모를 그래도 슈팽글러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세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대중민주주의가 이제 흘러가다 보면 이념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독재자가 시저처럼 날뛰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다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기존 정치 제도가 말이에요. 그 나라 민족이라든가 사회 정치를 대표를 하지 못합니다. 정당이든 의회든 간에 국민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다 지들 욕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특정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독재가 탄생하는데 이게 통신이 발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곰곰이 생각해서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육체적인 긴장이라든가 감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대표자를 뽑는다 그 말이죠. 그 대표자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연예인 뽑듯이 뽑는다 그 말이에요. 단지 똑똑할 것 같다, 뭐 용감할 것 같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이미지로 대표자가 추앙받다 보니까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온통 이미지 조작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가장
인기를 많이 받은 사람이 독재를 행하게 된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서구의 대의민주주의는 환상이었고 그 대의제의 환상을 의회가 아니라 개인한테 투여해버리는 어떤 종교적 경향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한국에서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지네가 윤석열 뭘 안다고 말이에요. 그 대형 교회가 이끌고 있잖아요. 윤어게인이고 뭔지 그 죄다 세자림이라고. 그만큼 머리가 썩었다는 거죠. 슈팽글레의 그 세자리즘, 시저주의라고 하는 거는 21세기에도 펼쳐진다 그랬어요. 1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슈팽글러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원시 형태라 그랬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바이킹 부족장 체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체제가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슈팽글러가 세자리즘을 얘기했던 20세기 초에는요. 그나마 세자리즘에는 영웅주의라는 게 있어갖고 어떤 그 독재자의 어떤 인격성 같은 것들에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세자리즘은 말이에요. 이 정신병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트럼프가 그랬죠. 2019년에. 나는 헌법 제2조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한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회 사법부 다 없애버리고 자기 혼자 다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군사 경제 안보 이슈를 절대화하면서 시저가 등장했다는 걸 알렸다 그 말이죠. 그 국가 위기를 막겠다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했고 인종 청소를 통해서 대이스라엘 만들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라든가 필리핀의 정신병자 두테르테, 신자유주의 권위주의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인도의 그 모디 총리라든가 케말 파샤의 빙의된 터키의 에르도안, 아르헨티나의 그 밀레이 같은 놈, 엘살바도르의 그 부켈레, 공산주의 척결하겠다고 환상을 꿈꿨던 한국의 윤석열 모두 입법부를 경멸하고 사법부를 무시하며 행정부 중심으로 모든 일을 다 해내고자 하는 독재적이고 전제적인 과대 망상의 병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게 다행히도 이런 시저들이 말이에요. 정신병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행이죠. 국민 전체가 정신병에 걸리지 않기 이전에야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언제라도 잘라낼 수가 있으니까요. 트럼프 오래 못 갑니다. 저런 거. 두테르테 오래 갔어요? 못 가요. 밀레이 오래 갑니까? 못 갑니다. 그나마 인도 같은 좀 독특한 상황에서 모디가 그나마 오랫동안 흘러가고 있고 에르도안도 그런 편이지만 결국은 이따위 식의 그 세자리즘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병자들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실리콘밸리에서 나온다고 이 슈팽글러가 그랬어요. 이게 현대의 시저가 이게 정치계에서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만장자 세실 로즈의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뿐만 아니라 피터 틸이라든가 앨런 머스크 뭐 이런 놈들도 세자리즘에 경도하고 있다고 말이야. 커티스 야빈 같은 좀 민주주의를 독재로 바꿔버리자 뭐 이런 놈들도 나오고 이거 뭐 신자유주의 왕정주의자 아니에요? 죄다. 네. 이런 병자들이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대체하겠다고 기업형 왕정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었다는 거는 나 진단은 잘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이 웃긴다고 말이죠. 그래도 체스터 토론이 가장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자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건 맞다. 하지만은 노예제로는 최악의 형태로 가게 된다고 얘기했다고. 노예를 만들자는 거예요, 사람들. 앞으로 이 세자리주의가 판을 계속 칠 것인가? 피터 틸이라든가 야빈 같은 놈의 의견이 그대로 정치에 반영이 될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세자리즘은 말이에요. 한 단계로 볼 수도 있지만 역사의 한 단계로 볼 수도 있지만 과도기적인 단계지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붕괴되었다고 진단은 뭐 정확하게 잘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없애자는 거야. 응?
이 민주주의 개념을 아주 협소하게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얘네들은 슈팽글러도 그랬고요, 야빈도 그렇고, 틸도 그렇고, 앨런 머스크도 그러고, 저 벤스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가 좀 미국식 민주주의만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위식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없애버리자고. 하고 서구 보편주의에 푹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지들끼리는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자 그러지만 결국은 테크노크라트 독재로 가자는 소리밖에 더 돼요 지금. 금권주의를 비판하겠다면서 금권주의적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얘네들. 서구식 보편주의에 대해서 보편주의적으로 응답하려고 그래요. 근본 철학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불신과 경멸이 장난이 아니야. 얘네들 정신 상태가. 서구가 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퇴행적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이런 사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뭐 슈팽글러도 그렇지만 현대 그 세자르주의의 성향을 가진 놈들 모두 퇴행적인 정신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 말이에요. 응? 민주주의 해본 적도 없으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한 가지 형태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슈팽글러도 그랬어요. 뭐 그람시 같은 경우는 뭐 세자르주의를 과도기라고 봤지만 슈팽글러는 그냥 역사의 한 단계로 봤다고요. 이 역사의 단계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전반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서구의 문명을 대체할 수 있다면 러시아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슈팽글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기 자본주의, 후기 자유주의, 후기 민주주의를 모두 다 예견했던 사람이 러시아에서 가능성을 봤다는 것도 믿어볼 만하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조국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강요돼서 복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자발적인 행동들이라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찾으려고 그러죠. 그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도스토옙스키처럼. 물질주의를 융합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물질주의를 극복해버리려고 합니다. 항상 형이상학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사회주의를 실행을 해도 영국식 마르크스적인 경제사회주의가 아니라 윤리적인 사회주의를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 소련 시대에는. 윤리성이 항상 앞장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같은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종류가 달라요. 이 경제적인 사회주의는 말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베트남처럼 가버리고 중국처럼 가버리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사회주의를 펼쳤다 그 말이에요. 또 한국과 비슷한 측면이 뭐가 있냐면 러시아는 나보다 항상 우리를 강조하잖아요. 공동체주의가 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민족 단위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존재하는 그 자체의 단위이지 마르크스처럼 뭐 계급도 아니고 자본주의처럼 개인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보다는 공유권을 주장했고 거기에 대한 또 재반 권리를 개인적으로 또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슈팽글러는 러시아에서 세자리즘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도자, 러시아의 공동체 정신을 대변하는 그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견을 했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세자리즘, 한국 세자리즘 하나 넘어가서 윤석열이가 세자르처럼 행동하려고 그랬다고? 그거 한 단계 넘어갔잖아요. 그럼 한국은 한국식대로 또 세자리즘을 극복하겠지. 미국은 미국식으로 극복할 거예요. 암살시켜버리든가 탄압시켜버리든가 뭐 그러겠지 뭐. 트럼프를. 터키는 터키 스타일로 극복할 것이고 이거 다 극복할 거라고 이 세자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독재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면모가 한뜻 확 하고 한번 드러난 적이 있고 또 그거를 지지하는 종교적 광신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1년도 채 안 돼가 극복을 해버렸죠. 미국도 극복하겠죠. 아무튼 러시아는 상당히 많은 참고를 주는 그런 나라죠. 예. 뭐 에마뉴엘 토드도 전에 얘기했어요. 러시아는 참 참고할 사항이 많다 그랬죠. 슈팽글러도 그랬습니다. 러시아는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가능성들을 폭넓게 품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함부로 얘기할 권리도 없어요. 서구 사람들은. 망해가는 나라 사람들은. 한국도 더 이상 그러한 그 서구 중심주의의 사대주의에 그만 빠져나와서 여러 나라들 여러 흐름들을 좀 폭넓게 참고하면서 정치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